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선자 씨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65,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 침대 옆자리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자는 재빨리 등산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도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이혼 후 찾아온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에게 갈 수 있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달랐습니다. 산을 오를 때만큼은 발걸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자는 산을 오르며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왔습니다. 북한산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단골 등산객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등산복 차림의 60대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박 선생님도 오늘 일찍이시네요. 선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깊은 대화는 피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동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되니까요. 그게 싫었습니다. 선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천천히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산의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선자는 이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한 20분쯤 걸었을까? 선자의 시선이 앞서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 멈췄습니다. 회색 등산복을 입은 남자, 늘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우, 66, 선자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항상 혼자 묵묵히 산을 오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른 등산객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받으면 고개를 끄덕일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선자처럼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정우와 비슷한 속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벤치에 앉아 쉬면 선자도 조금 뒤에서 멈춰 섰고 정우가 다시 걸으면 선자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저 남자의 뒷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외로움, 같은 쓸쓸함,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끔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렸지만 선자는 늘 하던 대로 산에 올랐습니다. 2년 넘게 매일 산에 오르다 보니 이제 비가 와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낭에는 항상 우비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흐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선자는 오늘도 조금 뒤에서 정우의 뒷모습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8부 능선쯤 올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거센 비였습니다. 어머! 선자는 급히 배낭에서 우비를 꺼내려 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셌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황급히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마침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바위가 처마처럼 나와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급히 바위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젖은 머리를 털어내는데 바로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 정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바위 아래 어깨가 닿을 듯한 가까운 거리,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정우의 옷도 선자처럼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도 비를 피하려다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먼저 입을 연 건 정우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자가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아침엔 괜찮더니 갑자기 쏟아지네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추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비 있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네, 가방에 있는데 꺼내기도 전에 젖었네요. 저도요.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덜 어색했습니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매일 이 시간에 오시나 봐요. 네, 요즘 매일 나오는 편이에요. 습관처럼 오는 것 같아요. 저도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정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선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답답하다는 것, 그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예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선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도 조심스럽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젖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한 2년 좀 넘었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5년 정도 됐네요. 오래 하셨네요. 처음엔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산에 안 오면 하루가 이상할 정도예요. 선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산에 오르면 마음이 편해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산은 묻지도 않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정우의 말에 선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산은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혼했는지, 왜 혼자인지, 왜 외로운지 그저 묵묵히 받아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정우 씨는 어떤 코스를 좋아하세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코스가 제일 좋아요. 사람도 많지 않고 경치도 좋고 특히 정상 가기 전 저 소나무 쉼터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전망이 참 좋더라고요. 아, 저도 그 쉼터 좋아해요. 거기서 쉴 때마다 서울이 한눈에 보여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기 앉아서 경치 보고 있으면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에요. 두 사람은 등산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좋아하는 등산 코스, 산에서 본 풍경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산의 모습,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우가 물었습니다. 선자 씨는 혹시 가족이? 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인가 싶어서였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고요. 남편이랑은 헤어졌어요. 선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3년 전 일이에요.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선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직 남아있는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우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선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암이었어요. 1년 투병하다가 떠났죠. 딸 둘이 있는데 다 시집가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저만 혼자 남았네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갑자기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선자는 그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배신감이랑 분노가 그게 뒤섞여서 정말 힘들었어요. 선자도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뭐,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정우 씨도 그렇죠? 네, 그래도 가끔은 아내 생각이 나요.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엔 정우가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비 오는 날을 좋아했거든요. 빗소리 들으면서 차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쳐가나 봅니다. 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선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비가 그쳐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두 사람은 바위 아래를 나섰습니다. 빗물에 씻긴 나무들이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공기도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실 거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옷도 젖었고 해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럴까 해요. 그럼 같이 내려갈까요? 네, 그러죠. 두 사람은 나란히 하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이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하산하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요즘 하는 일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아,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정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선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과는 편안했습니다. 네, 내일도 나올 거예요. 선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산 아래 매점 앞에서 같이 출발할까요? 6시쯤요. 좋습니다. 정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선자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등산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매점 앞에서 만나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정상까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정상까지 가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정우는 원래 건축 설계사였다는 것, 아내와 전국의 산을 다니는 게 취미였다는 것, 선자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했다는 것, 취미로 수채화를 그린다는 것. 수채화를 그리세요? 와, 멋지네요. 잘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취미로요. 하산 후에는 산 입구 근처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30년 된 집으로 할머니가 직접 끓이는 국밥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집 국밥이 정말 맛있네요. 정우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국물 맛이 진짜 깊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고기를 고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엔 순대국밥도 먹어봐야겠어요. 순대국밥도 맛있어요. 내일 먹어봐요. 소소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두 사람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만나는 게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1박 2일로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가시지 않을래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선자와 정우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떡할까요? 선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정우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동호회의 1박 2일 산행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산행날이 밝았습니다. 총 12명이 함께하는 산행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부터 분위기가 들떴습니다. 다들 도시락을 싸오고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선자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자연스럽게 선자 옆에 앉았습니다. 김밥 좋아하세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김밥 좋아하죠. 고맙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가요들, 선자와 정우도 따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설악산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바위 코스였습니다.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우가 선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가파르긴 하네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거나 뒤처졌지만 두 사람은 계속 함께 걸었습니다. 저기 봐요. 경치 정말 멋지다. 정상 근처에 올라가자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산과 산이 겹쳐져 있고 그 사이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네요. 선자가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같이 찍어요. 두 사람은 동호회 사람에게 부탁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박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더 붙어서 서봐요. 사이가 너무 멀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선자와 정우도 쑥스럽게 웃으며 조금 더 가까이 섰습니다. 해가 저물고 일행은 산 아래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아담한 펜션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사람들은 펜션 마당에 모였습니다. 펜션 주인이 마당 한쪽에 모닥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랜만에 보는 모닥불이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산에서 모닥불 못 피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펜션 주인이 고구마와 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구워 드세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모닥불 속에 고구마와 밤을 넣고 사람들은 둥글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등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요.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죠. 정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산에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산이 저를 치유해 준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은 그런 힘이 있어요. 저도 사업 망하고 정말 힘들 때 산에 다니면서 다시 일어섰거든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통해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조용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모닥불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자와 정우만 모닥불 옆에 남았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선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정우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선자 씨,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요즘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선자 씨를 만나는 게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선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자가 작게 답했습니다.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아내가 떠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무서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선자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닥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면서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두 사람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천천히 가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대청봉이었습니다. 설악산의 최고봉입니다. 산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다들 경험이 많은 등산객들이라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선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한 것입니다. 선자 씨, 정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발목이 아파요.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선자의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하산해야 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자가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무게가 실리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파요. 못 걷겠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산악구조대 부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이 정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아래까지가 얼마나 먼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선자가 만류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우는 선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라타세요. 선자는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등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정우 씨,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미안해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선자 씨,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렇게라도 선자 씨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오랜만이에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홀로 지내온 이 사람, 아내를 잃고 혼자 외로움과 싸워온 이 사람, 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선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선자 씨. 정우도 작게 답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선자를 업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우는 선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병원 가봐야 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내려온 박 씨의 차로 선자와 정우는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정우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병원을 나와서 일행과 합류한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선자는 발목이 아파 창가 쪽에 앉았고 정우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곤한지 하나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선자가 먼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네, 처음엔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게 편했거든요.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정우는 조용히 선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우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외롭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있었어요. 저도요. 정우가 답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아내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 그것만으로도 벅차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선자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떠났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제 삶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내도 제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자는 정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요. 정우도 선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가 선자의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선자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 발목 조심하시고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버스가 떠나고 두 사람만 정류장에 남았습니다. 선자의 집은 정류장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발목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정우는 선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가로등 불빛으로 밝았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정우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려왔을지 저도 선자 씨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선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2층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잘 왔어요. 계단은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네, 천천히 가면 괜찮을 거예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발목 조심하시고요. 네, 정우 씨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산은 다 나아질 때까지 쉬세요. 그럴게요. 나아지면 연락할게요. 네, 전화 기다릴게요. 혹시 매일 안부 전화해도 될까요? 그럼요. 전화 주세요. 그럼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서 지켜볼게요. 선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정우가 여전히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손을 흔들자 정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선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정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2주 후 선자의 발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 산에 다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선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완전히 나은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날까요? 네, 6시에 매점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선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올라가는 게 이렇게 기대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산보다 정우를 만나는 게 더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약속한 시간에 만났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가볼까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의 등산이었습니다. 선자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가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괜찮아요. 정상에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정우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좀 봐요. 정우가 가리킨 곳을 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 풍경을 보려고 매일 오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자 씨, 네, 우리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거예요. 천천히 가면요. 네,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면 되니까요. 산 아래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자와 정우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은 더 신중하고 더 깊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되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